마산의 추억을 담아야 할 가구파워가 타 지역의 사진과 그림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마산 가구파 국화축제가 성황리에 폐막됐지만 아쉬운 점도 남기고 있습니다. 창원시 주택 재개발 사업이 사업성과 자금 문제 등으로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창원시 마산하포구 노산동에는 가구파 거리가 조성돼 과거의 회상과 마산의 역사, 그리고 노산동의 추억이 담긴 거리가 조성됐는데요. 하지만 마산의 역사, 노산동의 역사가 담겨 있어야 할 곳에 타 지역의 풍경이 담겨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마산의 역사, 무시당하는 걸까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노산동. 창원시는 노산동의 역사를 담고 추억을 담는 가구파 거리를 총 5개의 거리로 나눠져 시민들에게 추억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가구파 거리를 돌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파란 선을 쭉 따라 걷다 보면 추억의 달동네가 있지만 글자는 떨어져 나간 데다 사진을 들여다보면 이곳이 마산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마산의 역사와 추억이 담겨 있어야 할 곳에 마산의 사진이 아닌 순천 드라마 세트장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순천 드라마 세트장을 흑백 사진으로 만들어 놓고 노산동 추억의 달동네라는 겁니다. 전혀 의미도 없고 지역 자체가 다릅니다. 또한 지역사랑 고향길을 쭉 걷다 보면 쌈지공원엔 노산동뿐만 아니라 마산의 역사와 관련이 없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쌈지공원 입구에는 한 작가가 소개되어 있고 그 인근에 붙어있는 사진을 보면 동해안의 담화와 태백의 담화 등 지역사랑 고향길이라는 단어를 비웃듯 강원도의 풍경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순천의 드라마 세트장과 강원도의 풍경, 어느 한 곳에서나 마산의 역사, 노산동의 추억은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 창원시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지금 두 개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갤러리 작가 작품이 있으면은 항시 바꿀 수 있도록 갤러리를 만들어 놨고요. 달동네가 꼭 마산의 달동네, 순천의 달동네 어디 특정 지역을 행사할 필요는 그거는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꼭 달동네라 하는 게 어떤 특정 지역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거든요. 추억의 달동네 사진과 지역 사랑길의 강원도 지역 담화. 담화는 영구적인 것이 아닌데다 추억의 달동네 사진은 그냥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역 사랑이라는 말과 노산동의 역사, 마산의 역사를 들먹이는 걸까요? 마산의 역사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산에는 마산의 역사와 테마가 담긴 거리가 조성되어야 하지만 이런 식의 그냥 보여주기식의 테마거리 조성이라면 마산의 역사는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위로 15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선이 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창원 내서읍에 위치한 상일초등학교와 내서중학교는 어린 학생들 머리 위로 고압선이 지나고 있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표양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 마산해운구 내서읍 상일초등학교와 내서중학교 근처입니다. 학교와 채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15만 4천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이 인근 야산에 서 있습니다. 여기다 송전탑 사이를 잇는 고압 송전선은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건물 위로 지나갑니다. 송전선의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살충제와 납 등과 같은 발암 물질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위험합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 지속적인 노출 시 백혈병 발병률이 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두 학교 학부모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고압 송전로의 지중화 사업 즉각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전에서는 지금 전자파 측정 기준치가 국내 법정 기준치 이내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이유로 지중화 사업을 전혀 시행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치를 저희가 신뢰할 수가 없고 단지 전자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종 자연재해 또는 고압선이 인접해 있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서 학습권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단언하셔서 예산 문제를 따지지 마시고 주체를 따지지 마시고 한전 측에서 먼저 주체로 나서서 지중화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의회에서도 학교 횡단 송전선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송순호 시의원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고압 송전선 문제 해결에 창원시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교육청, 경상남도, 창원시가 학교 횡단 고압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정책 협의회에서 학교 횡단 고압 전선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논의를 해야 합니다. 같이 모여 논의하다 보면 대안과 힘도 생길 것입니다. 합리적 대안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국회와 중앙정부의 협력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경남 내곡 준 두 곳이 있는 창원시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한편 대책위는 한국전력과 경남도 교육청 등을 방문해 정책협의회 구성을 요구했으며 상일 초등학교와 내서중학교 정문에서 피켓 홍보도 시작할 방침입니다. 학생들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15만 4천 볼트의 고압 송전선. 하루빨리 고압선이 사라진 학교에서 뛰어노는 학생을 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에 137만 명의 관광객들이 창원을 찾아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버려진 쓰레기와 흡연 문제 때문에 국화축제장 현장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일꽃 품종 축제로는 최대를 자랑하는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가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은 국화의 향기에 취해 올해도 137만 명의 관광객들이 국화축제장을 찾았습니다. 낮에는 오색찬란한 국화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저녁에는 야간 조명에 비친 국화의 모습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축제장에 흡연 부스가 따로 없는 데다 관광객들도 흡연 후에 담배꽁초를 버려 길에는 담배꽁초가 넘쳐납니다. 또한 행사장 바로 근처에 버려진 쓰레기들로 인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른 축제와 비슷한 콘텐츠의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각설이 공연과 노전상으로는 국화축제를 발전시키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자체에선 제기된 문제를 취합해 다음 축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입니다. 부족했던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다 이제 설치를 하거나 보완하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제기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수유시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올해는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옛 마산의 대표적인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가 타지의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389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낸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가 창원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노력과 관광객의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뉴스 김영미입니다. 창원시의 주택 재개발 사업이 사업성과 자금력 부족,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이견 등으로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 30개 구역 중 현재 완료했거나 제대로 추진 중인 곳은 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27곳은 이미 사업 추진을 포기했거나 답보 상태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이는 주택 재개발에 동의했어도 답보 상태가 이어지고 불편이 증대되면 다시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생기는 현상으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주택 재개발 사업 포기 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성 공룡시장이 목요일마다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로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고성 공룡시장은 10일부터 총 3주 동안 목요일마다 시장 내 문화공간에서 목요장을 열 계획입니다. 10일 개회식과 함께 문을 여는 목요장에서는 삼별동 노래자랑과 간식 경연대회, 다문화 팟캐스트 등 국민들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이벤트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고성 공룡시장은 고성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중소기업청의 2016년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된 곳입니다. 창원시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운영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미혼 근로여성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합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서 입주 대상자가 관내 여성 근로자임을 고려해 창원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입주 기준 완화,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지난 4일 공포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만 29세 이하로 운영되던 입주 대상자의 연령 기준을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5세 이하로 완화해 미혼 근로 여성의 자립 기반 마련 기회를 확대하며 당초 노후시설 개선 공사가 10월 중 완료된 호실은 신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경남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8일 창원 풀만호텔에서 육아와 임신 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을 위해 일 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 친화 경영 및 시간 선택제와 남성 육아휴직 지원제도 등 유연 근무제에 대해 알리고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기업에게 유용한 일 가정 양립 제도 안내 및 기업 지원 혜택 등을 알려주는 특강과 일과 가정에서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공감 소통 특강도 진행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9일 창원 늘푸른 전당에서 제54주년 소방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소방인의 자긍심 고취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됐으며 안상수 창원시장과 김하용 창원시의회 의장 등 도시의원이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활약한 소방대원과 의용 소방대원 및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안전관리자 및 유관기관 단체 유공자 등에 대해 표창이 수여됐으며 기념식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마산대학교 간호학과는 8일 제59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청강기념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연역보고와 촛불의식, 나이팅게일 선서, 도내 10개 병원 동문회 장학금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선서식에서 289명의 2학년 학생들은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상징하는 촛불을 들고 간호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마산대학교 간호학과는 총 3회에 걸쳐 간호사 국가고시 수석자를 배출하는 등 올해까지 7,763명의 간호사를 양성해 지역사회보건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주최하는 누드의 향연전이 오는 27일까지 창동예술촌 아트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창동예술촌의 기획 초대전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누드의 향연전에서는 남녀의 나신을 주제로 콘테와 먹, 한지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크로키 작품 54점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분야와 독창적인 기법으로 활동하는 전국 8개 지역 27명의 작가가 초대됐으며 크로키라는 공통된 주제를 통해 인체가 표현해내는 무한한 아름다움을 지역민들에게 선보이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선 불황이 몰아친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지역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가 올 들어 10,000명에 육박하는 등 조선업 근로자들의 생계 불안이 가중되는 데다 체불임금이 400억 원에 달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제시는 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해 61헥타르 규모의 해역에 처음으로 해삼 서식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인 해삼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어민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한 방송국의 인기 드라마 합법적인 아내 촬영이 오는 12일부터 케이블카와 세병관, 수륙마을 자전거 도로 등 통영시 일대에서 촬영됩니다. 시는 앞으로도 간접 광고 효과가 뛰어난 해외 영상 매체 촬영 등을 적극 유치해 한류 관광객을 더 많이 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정해역 고성 자란만에서 가리비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고성 자란만은 조류가 빠르지 않고 성장하기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어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며 올해 양식량도 지난해보다 27헥타르가 늘었으며 총 생산량은 4,920톤으로 약 172억 원의 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영 해양경비안전서는 6일 오전 0시 30분쯤 경남 거제시 대포항에서 술을 마시고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50대 남자를 긴급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남성은 죽으려고 바다에 빠졌는데 왜 구조했냐며 구조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통영시는 오는 21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제2회 건강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에 개최하는 건강포럼은 시민들에게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보 공유를 통한 건강 증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앞으로도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고성 향토문화선양회는 지난 7일 NH농협 고성군지부 고성신문사와 의기 월이 선양사업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은 고향 희망 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월이 정신을 계승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고향사라 문화 정착을 위해 사고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통영시는 9일 지방세 및 세외 수입액 고질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강제 징수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 야간으로 단속을 실시해 납부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입니다. 거제시 사등면 사무소는 2017년부터 2년간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제5기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면 관할구역 거주자 또는 단체의 대표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전문 지식을 갖춘 자 등으로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모집할 계획입니다. 고성군 고성읍 새마을 부녀회는 지난 8일 전라도 정읍시 내장산 일원으로 축의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부녀 회원들은 상호 간의 결속을 도모하며 어려운 이웃 돕기와 환경 정화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8일 경남도청, 통영시청 등 유관기관과 2016 동절기 대비 지역 해상순환구호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 겨울철 파고에 의한 대형 해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안전한 바다를 만들 방침입니다. 거제시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는 제11회 거제섬 꽃축제 현장에서 단맛줄인 당당한 생활을 주제로 홍보부스를 운영해 관광객들의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번 홍보에서는 제품송 성창량 전시와 양치 관련 퍼즐을 배부하며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성소식품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9일부터 25일까지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와 무등록 제품 사용 보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김장 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지난 8일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룡나라 구지뽕 영농조합원 회원을 대상으로 잼 고성 구찌 시식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시식회는 구찌뽕 유통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농촌 지도사가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한 잼과 차 등을 선보여 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